안녕하세요, 여러분. 젠 AI 활용 과정. 이번 시간의 주제는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제작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직접 이미지 생성 AI를 활용해서 실무에 바로 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과정 목차를 잠깐 확인해 보시죠. 젠 AI 활용 과정은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장,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제작을 다룹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뉩니다. 생성형 AI 콘텐츠 기획, 주요 생성형 AI 도구 소개와 활용, 그리고 생성 콘텐츠 평가와 프롬프트 개선 전략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오늘은 그 실무 활용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이끌어갈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듀듀듀 콘텐츠 팀의 도전입니다. 에듀테크 스타트업 에듀듀듀 콘텐츠 팀은 신규 데이터 리터러시 강의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디자인 팀의 리소스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콘텐츠 팀은 결심했습니다. 이미지 생성 AI를 직접 활용해 보기로 말이죠. 정말 이제는 콘텐츠 기획자도 직접 비주얼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생각만큼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콘텐츠 팀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AI로 콘텐츠를 더 잘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주제입니다. 콘텐츠 기획자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실무에 적용 가능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첫째, 생성형 AI 콘텐츠 제작의 개념과 절차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요 생성형 AI 도구의 기능과 활용 전략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생성된 이미지의 품질을 평가하고 프롬프트 개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생성형 AI 콘텐츠 기획입니다. 먼저 콘텐츠 제작의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총 4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이미지 콘텐츠 기획 단계입니다.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활용하는 단계인데요. 이때는 텍스트 AI를 활용합니다. 둘째, 이미지 제작 단계입니다. 이미지 생성에 입력할 프롬프트를 실제로 작성하는 단계로 이미지 생성 AI를 사용합니다. 셋째, 이미지 품질 개선 단계입니다. 이미지 보완을 위해 프롬프트를 고도화하는 단계인데요. 다시 텍스트 AI를 활용합니다. 마지막 넷째, 이미지 생성 고도화 단계입니다. 이미지 제작을 정말 완성도 있게 마무리하는 단계로 이미지 생성 AI를 다시 사용합니다. 정리하면 텍스트 AI와 이미지 AI를 번갈아 활용하면서 프롬프트를 계속 다듬어 나가는 흐름입니다. 전체적인 콘텐츠 제작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성형 AI 콘텐츠 제작은 기획, 생성, 평가와 개선, 배포 이 4단계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정말 중요한 점은 생성하려는 콘텐츠의 목적에 맞는 기획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개선을 통해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계별 중점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 단계에서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합니다. 목표와 범위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둘째, 생성 단계에서는 AI가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셋째, 평가와 개선 단계에서는 결과가 만족스러운지 판단합니다. 콘텐츠를 테스트하고 개선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넷째, 배포 단계에서는 어디에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최종 콘텐츠를 출시하는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카드뉴스를 예시로 콘텐츠 제작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콘텐츠 제작,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시죠? 콘텐츠 제작의 흐름에 따라 각 단계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표를 함께 보시죠. 단계별로 활동과 프롬프트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기획 단계입니다.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트렌드 요약, 타겟 분석 같은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신규 강의 콘셉트 3가지와 핵심 메시지를 작성해 주세요 같은 프롬프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둘째, 생성 단계입니다. 다양한 툴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생성합니다. 핵심 메시지 구조를 삽입한 후 해당 내용의 콘텐츠를 생성해 주세요. 같은 방식으로 요청합니다. 셋째, 평가와 개선 단계입니다. 품질을 점검하고 개선합니다. 컨셉 기준으로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해 주세요. 같은 프롬프트가 유용합니다. 마지막 넷째, 배포 단계입니다. 제작 콘텐츠를 최종 활용하는 단계인데요. 블로그 기준으로 최적화하고 저작권 및 윤리적 리스크를 체크해 주세요. 같은 요청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콘텐츠 기획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단계입니다. 기획은 콘텐츠 제작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획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 방향성이 흐릿해진다는 점입니다. 명확한 타겟과 메시지 구조를 갖추어야 일관된 콘텐츠 품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획 아이디어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표현할까? 이 3가지 질문을 항상 던지시기 바랍니다. 기획 핵심 6가지 요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입니다. 콘텐츠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정합니다. 예를 들어 강의 인지도 상승, 학습 동기부여, 정보 전달 같은 것들이죠. 둘째, 타깃입니다. 누가 이 콘텐츠를 볼 대상인가를 정합니다. 10대 청소년, 취준생, 30대 직장인처럼 구체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셋째, 주제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입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금융상식, 직장 내 소통법 같은 주제를 정하시면 됩니다. 넷째, 형식입니다. 어떤 콘텐츠 형태로 만들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카드뉴스, 블로그, 영상, 인포그래픽 등이 있습니다. 다섯째, 말투와 톤입니다. 어떤 말투로 말할 것인가를 정합니다. 쉬운 말, 청소년 말투, 공식이나 비공식 어투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스타일과 분위기입니다. 어떤 느낌의 콘텐츠인가를 정합니다. 감성적, 친근함, 정보형 캠페인형 같은 다양한 분위기가 가능합니다. 기획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 대상 데이터 리터러시 카드 뉴스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표를 함께 보시죠. 프롬프트 요소별로 설계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목적 명시입니다. 직장인에게 데이터를 다루는 기본기를 쉽게 알려주고 싶어라고 목적을 명확히 합니다. 다음으로 타겟을 명확히 합니다. 20대에서 30대 사무직 직장인을 대상으로 작성해줘라고 지정합니다. 주제도 구체화합니다. 엑셀 한 장으로 시작하는 데이터 분석 5단계라고 정합니다. 형식도 지시합니다. SNS 카드뉴스 형식으로 6장의 슬라이드 구성이라고 요청합니다. 말투와 톤도 지시합니다. 친근하고 실용적인 말투로 동료가 알려주듯이 이렇게 방향을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일과 분위기까지 정합니다. 깔끔하고 실용적인 느낌이라면서 바로 써먹는 톤,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 6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면 AI가 훨씬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는 실제 프롬프트 예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설계 메시지를 도출하기 위한 프롬프트입니다. 먼저 역할입니다. 당신은 직장인 대상 학습 콘텐츠를 기획하는 콘텐츠 기획자입니다. 라고 지정합니다. 다음은 맥락입니다. 직장인의 데이터 리터러시 실천 인식을 높이고 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SNS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라고 배경을 설명합니다. 명령 부분입니다. 업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팁을 카드뉴스 형태로 만들기 위한 설계 메시지를 도출해 주세요. 라고 지시합니다. 형식 부분입니다. 출력 결과는 앞서 배운 6가지 기획 요소를 각각 구분하여 작성해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각 항목은 제목을 붙여 구분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하도록 지정합니다. 6가지 요소는 목적, 타깃, 주제, 형식, 말투와 톤, 스타일과 분위기입니다. 마지막 어조 부분입니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리된 설명체로 작성해 주세요라고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짜시면 정말 잘 정리된 콘텐츠 기획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생성형 AI 도구 소개와 활용입니다. 먼저 이미지 생성 AI가 무엇인지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생성 AI는 텍스트 프롬프트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모델입니다. 창작자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주고 콘텐츠 실험과 아이디어 도출을 빠르게 해결해줍니다. 정말 중요한 점은 내가 만들고 싶은 이미지의 목적에 따라 최적의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표를 함께 보시죠. 5가지 주요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블랙 포레스트 랩스가 만든 플럭스입니다. 한국어 프롬프트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SNS용 콘텐츠에 유리합니다. 결과물은 웹툰이나 일러스트풍의 한국식 감성이 특징입니다. 둘째, 오픈 AI의 달리 3입니다. 챗GPT와 통합되어 있고 자연어 이해도가 정말 최상급입니다. 결과물은 사실적이고 디지털 아트 느낌이며 깔끔한 스타일입니다. 셋째, XAI의 그록입니다. 유머와 풍자 이미지에 강점이 있고 X 플랫폼과 연동됩니다. 결과물은 밈 스타일과 창의적인 표현이 특징입니다. 넷째, 미드저니가 만든 미드저니입니다. 예술적 고품질 이미지에서 독보적입니다. 결과물은 감성적이고 몽환적인 미드저니 특유의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5째, 구글의 나노 바나나입니다. 인물과 배경의 일관성을 유지해주고 대화형 수정이 가능합니다. 결과물은 사용자 맞춤 스타일로 나옵니다. 이제 각 도구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럭스입니다. 플럭스는 한국어 프롬프트 입력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고 웹툰과 일러스트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주요 특징을 4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어 최적화입니다. 한국어로 직접 명령해도 이해도와 정확도가 높고 문맥 오류나 스타일 왜곡이 정말 적습니다. 둘째, 웹툰과 일러스트 스타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셋째, 다양한 스타일 옵션이 있습니다. 게임 일러스트, 모던 웹툰, 애니메이션처럼 미리 정의된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간편한 인터페이스와 빠른 피드백입니다. 속도가 빠르고 UI가 직관적이며 즉각적인 리터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3가지 상황을 추천드립니다. 첫째, 웹툰 캐릭터 기획 시 콘셉트를 시각화할 때. 둘째, SNS 짧은 이미지 콘텐츠 제작할 때. 카드 뉴스나 감성 그림 만들 때 정말 좋습니다. 셋째, 스토리보드 작업입니다. 한국어 기반으로 번역 없이 창작 의도를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구는 달리3입니다. 달리3는 프롬프트에 대한 충실도가 정말 높고 챗GPT와 통합되어 있어서
복잡한 문장 구조를 정확히 반영합니다. 주요 특징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력한 자연어 처리입니다. 챗GPT 연동으로 대화체 문장도 정확하게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둘째, 프롬프트 자동 보정입니다. 짧은 프롬프트를 상세하고 풍부한 내용으로 자동 개선해 줍니다. 셋째, 일관된 캐릭터와 스타일입니다. 젠아이디라는 개념으로 동일 캐릭터와 화풍을 유지하려고 시도합니다. 넷째, 안전성입니다. 유해 이미지나 저작권 침해 이미지 생성을 방지하는 기능이 정말 강력합니다.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머릿속 특정 장면을 그대로 만들고 싶을 때 가장 강력합니다. 예시 프롬프트를 드리자면 노트북 앞에서 차트를 보며 미소 짓는 30대 직장인, 카페 창가, 자연광 가득한 오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요청하시면 정말 정확한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PI 연동을 통한 자동화 워크플로우 구축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도구는 그록입니다. 그록은 풍자적이고 유머러스한 이미지 생성에 특화되어 있어서 창의적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좋습니다. 주요 특징 4가지입니다. 첫째, 풍자적 표현력입니다. 사회적 이슈, 트렌드, 밈 등을 재치 있게 시각화합니다. 둘째, X와의 연동입니다. 생성된 이미지를 X 플랫폼에서 바로 공유할 수 있어서 빠른 확산이 가능합니다. 셋째, 문맥 기반 이해입니다. 짧은 문장 속 숨은 의도나 유머를 잘 인식합니다. 넷째, 경량화된 처리입니다. 반응 속도가 빠르고 실험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다만 한계점도 있습니다. 사실적 묘사나 정밀한 구도 표현에는 다소 제약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3가지 상황을 추천드립니다. 첫째, 밈이나 풍자 트렌드 콘텐츠 제작할 때. 둘째, 반응형 SNS 콘텐츠, 즉 실시간 이슈에 맞춘 이미지가 필요할 때. 셋째,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발상용 워크숍에서 활용하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네 번째 도구는 미드저니입니다. 미드저니는 압도적인 예술성이 특징입니다. 디테일, 조명, 질감 표현이 뛰어나며 깊고 극적인 분위기 연출이 가능합니다. 주요 특징 4가지입니다. 첫째, 독보적인 예술성입니다. 회화, 판타지, SF 같은 미학적 이미지 생성에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둘째, 강력한 커뮤니티입니다. 디스코드 서버를 통해 다른 사용자의 작업물과 프롬프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파라미터입니다. AR로 비율을 조절하고 스타일 옵션으로 스타일을 지정하고 니즈 옵션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등 세밀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넷째, 지속적 업데이트입니다. V6 모델로 사실성과 디테일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구체적 장면보다 특정 분위기나 감성을 극대화하고 싶을 때 가장 강력합니다. 예시로 고요한 새벽 강의실, 햇살이 책상에 닿는 순간처럼 감성적 이미지를 원할 때 미드저니가 정말 탁월합니다. 마지막 5번째 도구는 나노 바나나입니다. 나노 바나나는 이미지 생성과 편집이 가능한 AI 기반 에디팅 도구입니다. 일관성 유지, 자연어 명령, 다단계 편집이 특징입니다. 주요 특징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관성입니다. 여러 번 수정을 거쳐도 원본의 특징이 유지됩니다. 기존 AI의 얼굴이나 옷 변형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둘째, 자연어 명령과 다단계 편집입니다. 멀티턴 방식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에게 안경을 씌워주라고 요청한 후에 머리색을 갈색으로 바꿔줘. 그리고 배경을 강의실로 바꿔줘.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저작권 이슈 대응입니다.
유명인 생성을 금지하고 AI 생성 이미지에 신사 아이디라는 디지털 워터마크를 삽입합니다.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세 가지 활용 분야를 추천드립니다. 첫째, 공간 구상입니다. 예를 들어, 이 강의실 벽지색을 따뜻한 베이지로 바꿔줘 같은 요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인물 스타일링입니다. 강사 프로필 사진에 다양한 의상이나 배경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실생활이나 창작 활동입니다. 단순 이미지 제작을 넘어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5가지 도구의 결과물 스타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는 이렇습니다. 모던한 강의실에서 클래스 버디라고 가슴에 쓰여 있는 로봇 튜터. 표를 함께 보시죠. 각 도구별 특징입니다. 플럭스는 한국어 프롬프트에 최적화되어 있고 선명하고 캐릭터 중심의 결과물을 만듭니다. 다만 텍스트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달리는 사실적이고 정확도 위주입니다. 명확하고 깔끔한 느낌으로 정확한 글씨 삽입이 가능합니다. 그록은 밈 이미지 제작에 강점이 있습니다. 단순하고 명료한 구성이 특징이고 아이디어 중심입니다. 미드저니는 감성적 키워드를 극대화합니다. 극적이고 예술적인 분위기가 특징이지만 텍스트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노바나나는 현실감과 보기의 균형이 좋고 텍스트나 문구 반영의 안정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프롬프트로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는 이렇습니다. 강사와 수강생이 함께 학습 중인 강의실의 활기찬 장면. 강사는 화이트보드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데이터 차트를 설명하고 있고 수강생들은 노트북을 보며 집중하고 있다. 촬영 기법은 밝고 따뜻한 자연광을 사용하여 두 사람의 행복한 얼굴과 감정을 강조하며 카메라는 낮은 각도로 위치해 얼굴에 부드러운 하이라이트가 비추어지고 애니메이션 붓터치 기법을 활용한다. 이렇게 상세한 프롬프트로 요청했을 때 각 도구별 결과는 어떨까요? 플럭스는 한국어에 최적화된 결과를 보여주고 달리는 사실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록은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미드저니는 예술적 분위기를 살립니다. 그리고 나노 바나나는 균형 잡힌 표현을 보여줍니다. 각 도구의 성격이 정말 잘 드러나는 비교입니다. 이번에는 AI와의 대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체성의 힘입니다. 표를 함께 보시죠. 모호한 표현으로 학생이라고만 요청하는 것보다 구체적 표현으로 햇살이 비치는 도서관 창가에서 노트북으로 강의를 듣는 20대 학생, 이렇게 자세히 표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 하나, AI는 협업 파트너라는 것입니다. 결과물을 보고 피드백하며 발전시키는 협업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가비지, 가비지 아웃 줄여서 지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AI에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레시피를 주면 정체불명의 음식이 나옵니다.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AI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레시피를 제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AI는 키워드와 맥락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조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미지 생성, AI 실전 적용 과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가지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도구 선택입니다. 목적에 맞는 도구를 선택합니다. 정확성이 필요할 때는 달리, 예술성이 필요할 때는 미드저니, 텍스트가 필요할 때는 아이디오그램, 이런 식으로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둘째, 구조화된 프롬프트입니다. CAEST 프레임워크는 생각을 정리하고 AI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셋째, 디테일의 힘입니다. 스타일, 카메라, 조명, 분위기 같은 구체적인 디렉팅이 결과물의 퀄리티를 결정합니다. 넷째, 반복과 개선입니다. 한 번의 완벽한 결과는 어렵습니다. 프롬프트를 계속 수정하고 평가하고 재시도하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5째,
책임감 있는 사용입니다. 저작권과 윤리적 문제를 항상 인지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5가지 과정을 흐름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도구 선택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구조화된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디테일의 힘, 반복과 개선, 책임감 있는 사용이 서로 연결되면서 계속 순환합니다. 이 흐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시의 EST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롬프트를 구조화하는 방법인데요. 달리처럼 서술형 문장을 잘 이해하는 AI에게는 구조화된 프롬프트가 정말 효과적입니다. CAST는 4가지 요소의 알파벳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표를 함께 보시죠. 첫째, C는 콘텐트 또는 캐릭터를 뜻합니다. 이미지의 핵심 주체, 즉 무엇을 누구를 그릴 것인가입니다. 예를 들면 털이 복슬복슬한 주황색 고양이, 용감한 여성 기사 같은 것들입니다. 둘째, A는 액션 또는 애트모스피어를 뜻합니다. 대상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분위기와 감정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책장 위에서 자고 있는 신비롭고 안개 자욱한 이런 표현들입니다. 셋째, S는 스타일입니다. 어떤 화풍, 예술 사조, 매체로 표현할 것인가를 정합니다. 반고흐 스타일, 디지털 아트, 스튜디오 지브리 같은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T는 테크니컬 스펙, 즉 기술 사양입니다. 카메라, 렌즈, 앵글, 조명, 색감 같은 기술적 묘사입니다. 광각샷, 시네마틱 조명, 생생한 색감 같은 표현이 들어갑니다. C, A, S, T. 이 4가지만 잘 활용해도 정말 훌륭한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CAST를 활용한 실제 프롬프트 예시를 2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물 생성 프롬프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합니다. 연설하는 자신감 있는 여성을 주체로 여기가 C, 즉 콘텐트 부분입니다.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 분위기에서 이 부분이 A, 즉 애트모스피어입니다. 사실적인 스타일로 이게 S, 스타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네마틱 조명과 미디엄샷 구도로 표현, 이 부분이 T, 기술 사양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 조명, 역할 정보를 모두 반영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의 썸네일 이미지와 프롬프트입니다. 모던한 온라인 강의 썸네일 목업을 주체로 C 부분입니다. 깔끔한 그라데이션 배경 분위기에서 A 부분입니다. 미니멀한 스타일로 S 부분입니다. 부드러운 스튜디오 조명과 고해상도 제품샷으로 표현 T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강의 상세 페이지나 카드뉴스 시안으로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자, 이제 3번째 주제입니다. 생성 콘텐츠 평가와 프롬프트 개선 전략입니다. 먼저 생성 이미지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미지 평가가 중요할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점이죠. 둘째, 원하는 의도와 다르거나 사실성이 부족하거나 오류나 부적절한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셋째, 따라서 비판적 평가, 수정 프롬프트 설계, 재생성이라는 3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가 기준 5가지의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시각적 완성도입니다. 구도가 안정적이고 디자인이 자연스러운지 확인합니다. 흐릿함이나 왜곡, 부조화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둘째, 현실감과 사실성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자연스럽고 현실적인지 봅니다.
인물의 손가락 수나 표정, 질감 같은 것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셋째, 주제의 적합성입니다. 기획한 주제와 이미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학습 콘텐츠를 만드는데 무관한 이미지가 나오면 안 되겠죠. 넷째, 스타일 일관성입니다. 이미지 간 톤과 스타일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지 봅니다. 같은 캠페인 안에서 그림체나 색감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의도 전달력입니다. 보는 사람이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메시지와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프롬프트 개선 전략입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평가, 수정, 재생성 루프입니다. 평가 이후 오류를 분석하고 프롬프트를 개선하는 반복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류 분석 및 개선 메시지 예시를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째, 표현 구체화입니다. 학습 장면이라고만 하는 것보다 노트북 앞에서 차트를 들여다보며 메모하는 20대 직장인의 측면 모습, 카페 창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둘째, 스타일 일치 지시입니다. 프롬프트에 스타일 명시가 없으면 결과가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일러스트 스타일, 선이 부드럽고 색감은 파스텔 톤으로 통일, 이렇게 명확히 지시합니다. 셋째, 감정 강조입니다. 인물이 무표정이면 밋밋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소 짓는 직장인, 자신감 있는 표정, 손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감정을 살립니다. 이 개선 과정을 흐름으로 정리하면 프롬프트 수행, 콘텐츠 제작, 평가, 오류 분석, 프롬프트 수정, 재생성, 이렇게 순환됩니다. 프롬프트 개선 전략을 CAST 프레임워크에 맞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C 요소, 즉 대상과 핵심 주제입니다. 명확한 대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배경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20대 직장인, 노트북을 든 학습자, 카페 창가 벤치, 강의실 화이트보드 같은 표현입니다. 둘째, A 요소, 즉 행동, 분위기, 감정입니다. 감정 표현을 추가하고 장면의 분위기와 맥락을 강화합니다. 집중하는, 자신감 있는 표정, 온라인 강의 학습 장면 같은 표현이 좋습니다. 셋째, S 요소, 즉 예술적 스타일과 톤입니다. 화풍, 색조, 질감을 지정하고 시각적 감성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손그림 느낌의 일러스트, 밝은 파스텔 톤, 따뜻한 색감 같은 지시가 유용합니다. 마지막 넷째, T 요소, 즉 기술적 표현과 촬영 조건입니다. 불필요 요소를 제외하고 반복 오류를 수정하고 구도와 조명을 명시합니다. 배경의 왜곡 건물은 제외, 손가락 자연스럽게 수정, 밝은 자연광, 인물 중심 구도 같은 지시가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랩업 시간입니다. 먼저 콘텐츠 제작 흐름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생성형 AI 콘텐츠 제작은 기획, 생성, 평가와 개선, 배포, 이 네 단계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생성하려는 콘텐츠의 목적에 맞는 기획부터 체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계별 중점 사항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기획 단계에서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정합니다. 목표와 범위 정의가 핵심입니다. 둘째, 생성 단계에서는 AI가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셋째, 평가와 개선 단계에서는 결과가 만족스러운지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콘텐츠를 테스트하고 개선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넷째, 배포 단계에서는 어디에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최종 콘텐츠 출시 단계입니다.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의 핵심 CAST 프레임워크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달리처럼 서술형 문장을 잘 이해하는 AI에게는 구조화된 프롬프트가 정말 효과적입니다. 첫째, C는 콘텐트 또는 캐릭터, 즉 이미지의 핵심 주체입니다. 털이 복슬복슬한 주황색 고양이, 용감한 여성 기사 같은 것들이죠. 둘째, A는 액션 또는 애트머스피어, 즉 행동과 분위기입니다. 책장 위에서 자고 있는 신비롭고 안개 자욱한 같은 표현입니다. 셋째, S는 스타일, 즉 화풍과 매체입니다. 반고우 스타일, 디지털 아트, 사실적인 같은 스타일 지시입니다. 마지막 넷째, T는 테크니컬 스펙, 즉 기술 사양입니다. 광각샷, 시네마틱 조명, 생생한 색감 같은 기술적 표현입니다. 이 네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정말 좋은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저작권 이야기입니다. 이 AI 창작물 마음대로 써도 될까? 이것만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핵심은 사용하는 AI 도구의 서비스 약관, 즉 텀스 오브 서비스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료 달리의 경우입니다.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고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오픈 AI 약관에 따르면 유료 사용자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약관은 변경될 수 있으니 항상 최신 버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국 저작권청 가이드라인입니다. 세 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순수 AI 생성물, 즉 인간의 창의적 기여가 없는 결과물은 저작권 등록이 불가합니다. 둘째, AI 생성물을 소재로 인간이 상당한 수정을 가하거나 창의적으로 배열한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프롬프트 작성 행위 자체의 창의적 기여도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는 윤리적 사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타인의 권리 및 초상권 존중입니다. 특정인의 동의 없이 얼굴을 합성하거나 생존 작가의 화풍을 무단으로 모방해서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정말 심각한 법적, 윤리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짜 뉴스 및 편견 문제입니다. AI를 악용해서 허위 정보를 담은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AI가 학습 데이터의 편견을 답습해서 차별적인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차별, 혐오, 명예훼손 금지입니다. 인종, 성별, 종교 등에 대한 차별, 혐오, 명예훼손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전체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젠 AI 교육과정을 이수한 콘텐츠 기획자가 현업에서 강의 홍보 이미지를 생성하고 배포하는 상황입니다. 핵심 항목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콘텐츠 기획 및 제작 흐름입니다. 생성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기획하고 생성, 평가, 개선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둘째, 이미지 생성 핵심 프레임워크 시 AST입니다. AI가 이해하기 쉬운 구조화된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셋째, 배포 및 활용 전 확인해야 할 저작권 문제입니다. 활용한 AI 도구의 서비스 약관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마지막 넷째, 배포 및 활용 전 확인해야 할 윤리적 사용 문제입니다. 허위 정보, 차별, 혐오, 명예훼손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정말 중요한 한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순히 해조 형식의 프롬프트는 금지입니다.
구조화된 프롬프트로 AI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콘텐츠 제작 전문가로의 성장입니다. 이제 에듀디듀 콘텐츠 팀은 AI를 통해 아이디어를 바로 콘텐츠 초안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자인팀의 도움을 기다리기보다 AI와 함께 아이디어를 즉시 실험하고 발전시키는 콘텐츠 기획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째, 생성형 AI 콘텐츠 제작 흐름입니다. 기획, 생성, 평가와 개선, 배포로 이어지는 흐름을 배웠습니다. 둘째, 주요 이미지 생성 AI 도구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플럭스, 달리, 그록, 미드저니, 나노 바나나입니다. 셋째, C, AST 프레임워크로 구조화된 프롬프트 작성법을 익혔습니다. 마지막 넷째, 저작권 및 윤리적 사용 원칙을 준수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AI를 통해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꾸는 콘텐츠 크리에이터형 기획자가 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젠 AI 활용 과정,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제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보 검색 및 수집에 대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